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교수님, 김보영 아나운서가 그렇게 좋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 PD하고 전화하고 있는 게 악몽 같습니다. 그러나 님은 같습니다. 김보영 아나운서님은 같습니다. 김 PD가 멀리 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한 주 맡겼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호랑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내버렸습니다. 참 비겁하군요. 근데 아마 겨울쯤에 다시 역할을 맡을 겁니다. 지금 미국 연수 가서 터잡는 데한 석 달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들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뵙는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비를 기다리면서 신시아 바넷이라는 수질과 기후에 대한 탐사보도 활동을 한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인데요. 신시아 바넷이 쓴 비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연, 문화, 역사로 보는 비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린 비의 문화사를 다룬 아주 멋진 책입니다. 비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예. 제가 집 앞에 나가보니까, 그리고 길가에 보니까 많은 풀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워낙 비가 안 오는 데다가 워낙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관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후와 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소개하고 나면은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구름과 함께 비 오는 풍경 사진과 함께 이 월트 히트먼의 비의 음성이라는 시가 실려 있어요. 예, 월트 히트먼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시죠. 이 시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내리는 비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비는 답을 내려주었다. 여기 그의 말을 옮긴다. 나는 대지의 시다. 비의 음성이 들린다. 불사의 존재인 나는 드넓은 대지와 깊은 바다에서 하늘을 향해 무형의 존재로 날아올라 천상에서 희미한 윤곽을 만들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되어 땅으로 내려와 가뭄과 미물과 먼지를 씻어낸다. 이 모든 것들, 나 없이는 태어나지 못할 생명의 씨앗이었을 뿐 나는 내 모태인 대지의 밤낮으로 영원히 생명을 되돌려준다. 대지의 아름다움과 순전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 정말 멋진 시입니다. 이 시가 이 책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기후학이나 수질학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대중문화까지를 아우르면서 비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와 아울러서 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서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놀라울 때가 많아요. 비라는 하나 가지고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일 수가 있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없으면은 물의 순환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이걸 비로 순환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거대한 이 수질 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오수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맨 앞에 보니까. 이 신시아 바넷이 전하는 이 저자입니다. 물의 윤리란 미래 세대도 써야 할 지구의 자원을 위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물 사용과 오염을 줄이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중 한 가지 해결책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내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로컬 푸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물도 멀리 떨어진 수로를 통해 끌어오는 용수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물이 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생활 방식의 전환이다. 로컬 워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단일한 방법은 없지만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은 방안들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신시아 바네시라는 이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들, 신화적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사실 물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물의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4대강은 이건 윤리에 반하는 것이니까 불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김보영 아나운서 생각납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다 지나갔는데. 윤리에 반하는 불륜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아유. 범죄입니다, 범죄. 그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김보영 씨가. 아니 농담이고요. 예, 김보영 씨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뭐 그냥 사전에 나오는 투명한 말만 합니다. 절대 야릇한 얘기 절대 안 하는 분이에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들려드릴 노래가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신시아 바넷이 쓰는 문장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비는 생명, 그리고 그 이상을 의미한다. 비를 향한 인간의 애정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비와 인간의 친밀성은 문명과 농업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몬티첼로의 고향집에서 늘 하늘을 유심히 관찰했다. 몬티첼로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에 비견할 만한 짙은 청색의 뇌운 혹은 정난운이 블루리치 산맥을 따라 형성된다. 제퍼슨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갯날에는 애를 태웠다. 그는 폭풍우가 신비의 땅 서부에서 물길을 갖고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안도했다. 네, 이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풀잎이 죽어가고 나무들이 힘들어하면은 정말 애 같아요. 비가 내리면은 나뭇잎이 좋아서 팔을 떠는 거 보면은 저도 덩달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DNA에는 농업 문명의 바탕을 준 생명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권이. 그래서 비에 가는 감수성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나 이 컬럼니스트들이 물론 번역도 훌륭하지만은 이런 문장들을 구사하는 거 보면은 참 부러울 때도 많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요즘 정말 무더위가 대단하죠. 예.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아가지고 그 열을 막 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따갑고 그냥 도시 아스팔트가 뜨거운 열기를 푹푹 이렇게 안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책의 미덕이 그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비, 이런 고마운 물, 이게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예.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저자 얘기한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분열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기후변화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예외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비에 관한 대화는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란다는 투다. 비는 소통으로 가는 입구다. 간절한 기원과 예술만큼 심오하거나 경제만큼 실용적이거나 혹은 폭풍을 치는 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만큼이나 격이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관문이 바로 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과의 만남 가운데 최후로 남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비와의 만남이다. 4분 오열되어 있던 인류는 도시 근교뿐 아니라 심지어 도시까지도 야생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비와의 조우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다. 같은 종의 인간들과 함께 공사장 가건물 아래 옹송거리고 서서 비를 피하는 동안 우리는 비를 추억하고 비의 신비에 경탄한다. 우리를 달뜨게도 하고 난감하게도 하는 생명의 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와 비의 상관성을 얘기하다가 마무리하면서 쓰는 부분입니다. 예. 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공유할 때가 많이 있죠. 예컨대 비가 내리는 날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면은 어디든지 걷고 싶다는 생각, 또 한바탕 춤추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비에 관한 영화들 참 많아요. 레인 인 더 댄스인가부터 시작해서 빗속을 둘이서부터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 책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하면 또 홍수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시에 생각해야겠죠. 비는 구원과 절망의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를 기원하는 것과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문장들이 매력적이에요. 비를 하나의 단서로 해서 꾸려내는 문장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비와 냄새에 관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또한 그것이 만나는 분자로부터 냄새를 챙긴다. 따라서 비의 향기는 모든 대륙의 온갖 꽃만큼이나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분명 장미향을 내다가도 저기서는 희미하게 카네이션 내음을 풍긴다. 차가 쌩하고 숲길을 지날 때는 오렌지 꽃 향기를 확 풍기고 사라지기도 한다. 비의 냄새는 폭풍의 종류, 폭풍우가 내리는 지역, 그리고 냄새를 맡은 코가 품고 있는 주관적 기억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의 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스팔트 냄새를 풍긴다. 시골의 비가 풍기는 달콤한 풀냄과는 대조적이다. 바다의 비는 썰물 때 메인주의 갯벌 냄새처럼 짠 냄을 풍긴다. 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수성이 대단히 둔감한 김 PD가 듣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상상력들이 참 대단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간이 나시거든 더우실 때 가장 좋은 피서지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혹시 근처에 있으면 가셔서 이 비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를 함께 읽으면서 레인댄스 비슷한 기운을 모으면은 우리 팍팍한 대지에 비가 촉촉히 적실지도 모르겠네요. 비 오기 전에 제비가 낮게 날거나 개구리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개구리 울음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신시아 바넷도 역시 개구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상학자 또는 기후학자답게 멸종 생물과 기후학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볼게요. 예. 사회의 건강 상태를 개구리의 건강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포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가혹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2500만 년 동안 개구리들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의 상태로 생존해 왔다. 큰 가뭄과 비와 빙하기와 소행성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 개구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에 들어 개구리 비가 귀해진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200여 종의 개구리가 멸종했고 살아남은 양서류의 3분의 1 이상도 멸종의 위험을 받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라 부르는 더 큰 재앙의 일부다. 비를 사랑하는 이 작은 생물 지표는 인류에게 뭔가 말하려 애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 네,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표지가 개구리라고 우리 신시아 바넷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신화 시대의 꿈들,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에 관한 재밌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레인댄스에 관한 얘기도 참 많고요. 또 영화에 관한 얘기, 대중음악에 관한 얘기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리 오스카라는 재즈 연주자가 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 리 오스카가 연주하는 Before the Rain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신시아 바넷의 레인과 함께 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가 천기 아닙니까? 천기를 인간이 조정할 수 없던 시기에는 비가 내리는 것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했던, 그러니까 신이 왜 이 타이밍에 비를 내렸는가 하는 그런 여러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엔 인공 강우가 가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구름 씨앗을 뿌린다 그러죠.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하고 몇몇 군데 사막 지역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대단히 제한적이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공 강우와 자연 강우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정말 인공 강우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인공 강우 정도가 아니라 인공 강설은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워낙 더워하니까 호랑이들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인공 강설 뿌려주기도 하대요. 네. 하여간 오늘도 소나기가 덜어 내린다고는 하지만은 이 더위를 식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보를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네. 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 농작물들, 네. 우리 동식물들이 참 걱정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견딜지. 제가 애가 탑니다. 네. 자, 비와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올여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음악 준비했습니다. Before the Rain, 리 오스카의 음악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